다음 카페 척추 측만증을 이기는 삶. cafe.daum.net/scoliosis1의 운영자입니다. 카페에 올라온 글 중에서 감동적인 글을 유튜브에 공유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유해주신 회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이고 척추 측만증 교정 수술 및 흉곽성 형수를 받은 입장으로서 간단하게나마 한 말씀 남겨보려 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세한 수술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느꼈던 개인적인 생각을 포함해서 제 글이 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사항이 되었으면 합니다. 척추 측만증 교정 수술 2007년 서울대병원 이춘기 교수님. 초등학생 때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외래 진료를 통해서 척추의 변형을 관찰했었습니다. 2007년 여름방학 이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은 결과 6개월 전과 비교해서 척추의 변형이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당시 카브즈 각도 기준으로 54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바로 수술을 결정하였고 8월 초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방 들어가기 전 굉장히 무서웠고 수술방 들어가서는 본인 확인을 한 다음 마취를 위한 마스크를 썼으며 눈 떠보니 회복실이었습니다. 수술의 경우 흉추 4번부터 요추 2번까지 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 시간은 5시간 30분이었으며 마취 기운 때문에 저는 회복실에서 1시간 동안 계속 잠들려고 했고 간호사 선생님은 계속 저를 깨우려고 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뒤 저는 일반 병실로 올라갔고 첫날과 둘째 날은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몸도 뒤척이는 게 힘들어서 어머니께 옆으로 뉘어달라고 했었습니다. 무조건 많이 걸으라는 게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이었고 운동할 때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무통주사를 제외한 피주머니 주사들을 모두 뺐습니다. 많이 걸어다니고 하니 확실히 몸 컨디션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회복도 그에 맞게 빨리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술 후 15일 뒤에 병원에서 실밥을 제거한 뒤에 진통제 처방받고 퇴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흉추는 교정이 되었어요. 갈비뼈의 변형은 크게 교정되지 않아서 견갑이 높이가 다른 것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흉곽성 형술 대시 2012년 서울대병원 이춘기 교수님.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견갑이 높이가 달라서 미용의 목적으로 흉곽성 형수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분명 수술 받기 전에는 2007년에 받은 수술에 비해서 간단하고 덜 아플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굉장히 아팠습니다.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다 보니 정말 아팠습니다. 저의 경우 흉곽성 형술의 진행 시간은 3시간 정도였습니다. 수술 부위는 오른쪽 갈비뼈 3개를 쳐냈으며 이것은 수술 뒤에 전달받았습니다. 수술 받는 도중 갈비뼈를 더 제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제가 마취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찔거려서 더 이상 절제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은 뒤에는 고통이 정말 심했지만 회복은 2007년에 받은 수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빨랐습니다. 수술 3일 뒤부터 컨디션을 거의 100% 가까이 회복하였고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갈비뼈의 변형이 심해서 흉곽성 형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견갑이 높이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상황 및 의견 2020년 현재 대학교 학부 4년을 지내고 수술 경력으로 인해 군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운동은 거의 안하고 취미삼아 캐치볼과 야구 동아리, 자전거를 탄 게 다였습니다. 매니아 수준은 아니고
주말에 잠깐씩 하는 정도였습니다. 작년 2017년까지는 특별히 뚜렷한 운동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2018년 1월부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등의 근력 증진이 목적이었고 개인적으로 등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흥미를 붙였습니다. 오른쪽은 과도하게 근육량이 많고 왼쪽은 근육이 하나도 없었던 처음과 비교했을 때 왼쪽에도 근육이 붙었습니다. 2년 동안 정말 꾸준히 운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측만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헬스가 아니어도 되니 필라테스 및 요가 등의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골격의 구조가 다름을 떠나서 몸에 근육이 붙는 것만으로도 본인 스스로 자신감 및 멘탈이 많이 긍정적으로 변할 겁니다. 척추 측만증을 갖고 계신 분들 앤드 보호자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사실 척추가 휘고 갈비뼈 구조의 변형이 생김에 따른 가장 큰 피해는 외모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판단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신감 하락, 소극적인 자세 등의 사회적 멘탈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형의 정도가 심해서 심폐지구력이 저하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장 예민한 시기라고 여겨지는 사춘기 때 측만증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몸 상태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왜 내가 또는 내 자녀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건 당연하지만 빨리 그러한 끝이 없는 고민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외모를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의식하는 건 당사자 본인이지 본인의 친구, 동료, 선후배들은 생각보다 의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숨기지 말고 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속으로 굉장히 고민하는 일들이 막상 밖으로 꺼내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고 이 또한 같은 경우일 겁니다. 이 카페에서 많은 글을 읽다 보면 정말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속상하고 마음 아프겠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분들이 조금이나마 속상한 마음을 덜어내고 웃으면서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 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함께 업로드합니다. 이러한 변형을 갖고 있는 저도 최대한 웃으며 살고자 하니 모든 분들이 함께 긍정적인 마인드로 즐겁게 앞으로도 쭉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